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. 구독. 안녕하십니까.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.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번 2020년에는 많은 비가 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앉아있는 저 역시 제 차가 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터지면서 차량 전부가 물에 빠지는, 지금 뭐 생각해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.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. 옆에서는 물이 막 밀려 들어오지 순식간에 뭐 가슴 높이까지 막 차고, 뭐 경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 300m 밖에서 저를 막 지켜보는데 들어오지도 못해요.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겨우 나왔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됐습니다. 하여간 제 정신력 아니었으면은 웬간한 사람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의 물살을 가지고 있었어요. 저는 뭐 이 경찰들, 이 사람들, 저를 뭐 도와주지 않았던 분들, 이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. 그 상황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. 당연히 이해해줘야 돼요. 물살이 그렇게 빠른데 그 사람들은 뭐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? 나중에는 끝까지 경찰들이 남아서 저를 태우고 저희 아버지를 태우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분들 덕택에 살아남은 거는 사실입니다. 그분들도 나중에 고립이 돼가지고 같이 산 밑에서 피신해 있던 상황들이라 경찰차도 수장이 다 되고 그랬습니다. 나중에는. 이 얘기는 여기서 접어두고, 이번 연도에 집중으로 인해서 침수보험금 청구건들이 4,5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차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어요. 요걸 가져다가 침수 아닌 척 싹 씻어서 파는 그런 분들이 꼭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. 오늘은 이런 침수 피해차가 생기면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등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투령을 하냐,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회사에 폐차를 처리한 후에 전액 손해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. 그래야 뭐 돈을 받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샀던 이 시세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차가 들어있다면 현재 차량의 시세가액, 그거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걸 가지고 잔존가치라고 하는데, 이 보험회사에서 이 잔존가치만큼 지급을 해줘. 이 잔존가치는 어떻게 따지면, 보험을 여러분들이 자차 보험을 들 때 이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거를 이만큼을 설정할 거다,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해준 뭐 이제 수치대로 대부분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, 자신의 자차 보험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지는 여러분이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기 자차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침수 피해를 다 당하게 되면은 당황스럽겠지만,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, 손해보험사에서. 왜냐면 차와 차 간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 피해자가 있고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, 그 피해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차 안에 있던 물건의 파손값들을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. 한데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 대 차 사고를 보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건 자체를 보상해줄 생각이 없어요. 이게 법이에요. 그걸 또 막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정확하게 자연재해는 보험사에서 차값만 배상해준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전액 손해보험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자기 자신 과실 여부를 다 따지게 되는데, 뭐 비가 막 와가지고 도로가 막 침수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막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, 거기에 내가 무슨 독불 장군이다 하면서 뭐 직진해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피해 봤다고 해서 이거 자차 보험으로 해가지고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경찰이 잡고 이러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또 어떤 건에 대해서 얘네들이 보상을 안 해주냐면, 비가 많이 막 오는데 자기가 자차 보험금에서 전액 손해보험을 받고 싶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썬루프나 이제 차문 막 열어놓고 일부러 뭐 침수될 상황 속에 있는 이제 차들 막 거기다가 주차해놓고, 이런 짓들, 일부러 비 못 찾아 침수되는 거, 이런 거 보험회사에서 다 따져가지고 결국엔 알아냅니다. 절대적으로 자차 보험 안 해줘요. 이거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 전액 손해보상 뭐 이렇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. 일부러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잡히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뭐 전액 보상금은 못 받아도 일부 침수된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들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, 또 아니면 전액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, 이런 것들은 본인 보험사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이렇게 자연 피해를 입으면 보험회사 할증은 전혀 없어요. 이거를 뭐 할증이 붙어서 내가 뭐 차값만큼 받았으면 할증이 붙는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,
절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할증은 없습니다. 이런 자연피해들은. 그런데 단 하나 페널티가 뭐냐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. 우리가 차를 사고서 차를 거기에다 계속 보험을 들게 되면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쪽쪽쪽쪽쪽쪽쪽쪽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데, 이 자연피해를 보신 분들은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돼요. 이런 것 때문에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거 아니야? 근데 왜 보험회사에서 1년간 유예를 해? 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. 이거 개 우겨봤자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. 뭐 계속 뭐 땡깡 부린다고 이런 거 처리해주지 않아요. 알겠습니까? 근데 그 모르는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, 차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당장에 이제 차를 사가지고 다른 뭐 중고차나 새 차를 사가지고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취등록세,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차량 가액의 7%를 취등록세로 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등록세는 어쩌냐는 분들이 많아요. 1000만 원 정도 차를 사게 되면 70만 원 정도를 이제 내게 됩니다. 많은 피해를 본 피해자 차주분들은 뭐 이런 부분이라도 국가에서 깎아주면은 큰 위안이 되고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취등록세 면제 자체를 중고차 파는 딜러분들이나 새 차를 파는 딜러분들 잘 몰라요. 이거에 대해서. 이거 자체 안건을 몰라, 이분들은. 제가 얼마 전 가서도 물어봤습니다, 딜러분들한테. 그러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고 공지 자체도 안 해주더라고요. 정확히 이 침수 피해를 당한 차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서 어떤 담당 부서에 가서 해야 하는가, 제가 오늘 좀 뭐 구청이든 뭐 시청이든 전화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의 신강 서비스를 예, 여보세요? 네. 예, 저 침수 차량 피해 때문에 취등록세 면제 때문에 전화드렸어요. 정확하게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, 말씀해주세요.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 거죠? 손해보험 협회장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. 아, 그게 이제 대한손해보험협회죠? 네네네. 거기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떼야 되고, 이거 한 장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? 네, 그걸로 감면 신청하셔도 되고요. 예.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피해 받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원이 있대요. 그거랑 세차 말소 증명서. 폐차 말소 증명서. 네.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, 전부손해증명서에서는 이게 사고를 당한 곳이 어딘지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? 그거는 아니고요. 일단 전손 사유에 침수 피해라는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 뭐 교통사고로 전손하는 차량은 관련이 없으니까, 네. 침수 피해로 인해서 전손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. 아, 예.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갖고 와. 이제 세 개인데, 이제 두 개는, 개세요? 예. 네. 관공서에서 해주는 거고, 하나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건데,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이것만 갖고 가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차량 얼마까지 깎아주나요? 처음에 저는 이제 침수 받은 차량 있잖아요. 침수 피해 입은 차량. 그 차량의 최초 그 가액만큼을 제외시켜드려요. 아, 그래? 처음 산 신차 가격이요? 저희한테 전선에 잡히는 가액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가액이랑 그 비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현재 구매하시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서 그 전에 차량 가액만큼을 뺀 금액에서 남는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승용차라고 하면 7% 뭐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거든요. 그럼 제가 단순하게 여쭤볼게요. 처음 신차가 7천만 원에 샀다. 그러면 요번에 사는 7천만 원짜리 차 전부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? 네, 취득세 전체는 감면이 되는 거예요. 아. 차량보다 더 낮은 차량이라고 하면 전액 다 감면이 됩니다. 아, 이게 그러면 중고차랑 신차 모두가 가능한 거죠? 네, 가능하시죠. 그럼 이거를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? 등록을 할 때? 이렇게 차량 등록을 하실 때 차량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. 취득세를 네. 납부하셔야 네. 되는데요. 네. 그게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. 등록하는데 옆쪽에 차량 세무 창구라고 해서 세금 신고하는 데가 있거든요. 예. 거기서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고 싶으시다고 서류랑 감면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 거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서류를 확인하고 감면되는 사항이 맞다 하면은 감면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서 고지서를 드려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충분히 이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, 이 상냥하신 공무원분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취등록세가 얼마까지 깎아주냐?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만약에 자신이 3천만 원짜리를 샀다. 그러면 이분 말씀은 그 이전에 이제 차량 가액이 3천만 원까지 다 취등록세는 면제가 된다.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차 4,500만 원짜리를 샀다. 그러면 분명히 차액만큼 1,500만큼의
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잃어보신 분들 100% 있을 거라 뭐 우려해가지고 이분도 얘기하는데, 기존에 3천만 원짜리 차량을 끌고 다녔는데 지금 산 차가 2,700만 원이다. 근데 이 300만 원의 차익을 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취등록세 나 이거 돌려줘라, 이러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이분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. 이 차액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. 법이 그래요. 이것도 그냥 우스꽝스럽게 막 갖고 내 이게 돌려줘 이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. 법이 그래요, 법이. 그럼 뭐 법을 본인이 국회 가서 고치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항상 행복하고 좋은 그런 시간 되십시오. 화이팅!